지난 12월 9일 21살 청년 이기로 씨는 언제나처럼 같은 시각에 이 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는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기로 씨에게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라고 말합니다. 버스 부스 앞으로 나와서 여기서 가면서 이렇게 전화기를 멋을 내가지고 보고 그러고 이제 뒤에 보니까 걸어가고 있었어요. CCTV상 이쪽에서 지금 만나는 게 식별은 안 됐는데 CCTV에 찍힌 기로 씨의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가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며 전화기를 확인한 뒤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인데요. 다음 10일 날 저희들이 이걸 붙이고 다녔습니다. 대체 그날 밤 그는 누구를 만났던 걸까요? 사실 기로 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자폐 성향까지 있어 항상 같은 길로만 다닌답니다. 실종 당일인 12월 9일도 회사에서 6시경에 퇴근한 기로 씨는 늘 다니던 이 길을 걸어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6시 50분경 버스 정류장을 지나 누군가를 만난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로 씨의 휴대전화는 근처 하천변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뒤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고 잘 아는 애들을 전화를 내가 다 해보고 그랬죠. 또 누구를 만나는가 해갖고 전화 추적을 한 겁니다. 실종 당일 기로 씨가 전화를 건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회사 누나예요. 저한테는 저랑 엄청 친한 사이라서요. 퇴근길 통화를 한 친한 누나에게도 기로 씨는 집으로 간다고 말했답니다. 가족들은 더욱 어둠 속에서 만난 누군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걸어오잖아요. 누구예요? 기로 씨가 사라진 방향에서 1시간가량 흐른 뒤 걸어오는 한 남자. 그는 고등학교 동창 박정남 씨였습니다. 과연 기로 씨의 실종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을까요? 너 만났냐 했더니 그때는 안 만났다고 그랬어요. 오빠 동선을 아니까 오빠가 지나가는 길이 걔 아파트 사는 곳이에요. CCTV에 기로 씨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곳이 동창 박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이고 기로 씨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라진 1시간 뒤 그가 그 방향에서 나타난 것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너 어저께 만났구만. 내가 이걸 다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그때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다그치자 그제서야 박 씨는 기로 씨를 만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갖고 너 저하고 만나서 그냥 얘기만 하고 헤어졌어? 몇 시까지 갔을 건데? 그리고 그 기루가 뭐라고 그랬어? 기로 씨와 만나긴 했지만 자신은 휴대전화로 오락만 했고 그 뒤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기로 씨와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은 박 씨의 말을 믿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늦은 밤 기로 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것으로 추정되는 하천변에서 그를 다시 만난 겁니다. 하필이면 기로 씨의 마지막 행적이 있는 곳에서 서성이고 있던 박 씨. 왜 그런 걸까요? 근데 너는 왜 거기는 뭐 들어갔다 왔어? 이 밑에는. 아니 아까 들었지 뭐. 거기를 왜 갔다 와? 거기 왜 혹시 기루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럼 어디 있어? 나갔죠. 친구 만나줬죠. 네가 어떻게 안 했어? 네. 다음 날 이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놈이. 기로한테 전화해보니까 통화 중이에요. 거기 온 거예요. 결국 실종 3일 뒤인 12월 12일 경찰에서 기로 씨의 행방을 알려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예. 기로를 찾긴 찾았는데요. 예. 기로가 사망을 했어요. 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저 휴게소가 있고 그쪽으로 하천이 이렇게 흐르는 게 있어요. 예, 하천 거기 물에 빠뜨려 갖고 그렇게 됐어요. 기로 씨가 휴대전화가 꺼진 그 하천에서 익사한 채 발견된 겁니다. 그가 발견된 곳은 혼자 실수로 익사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어른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얕은 물에서 기로 씨는 어떻게 익사하게 된 걸까요? 혹시 기로 씨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건 아닐까요?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2일날 만났는데 그때 욕하고 때려서 좀 감정이 있었다. 화가 났다. 그래서 자기는
사과를 받으려고 했다. 근데 그때도 또 욕을 했다. 손 내밀어 했다. 근데 손을 묶었다. 손을 묶어 볼 가서 그냥 물속에서 그냥 달을 참 올렸다. 그 언제부터 아는 사이였어요, 두 분? 고등학교 때 갔다 왔는데 특수반이었어. 경찰에 자수를 한 범인은 바로 가족이 의심했던 고교동창 박정남 씨였습니다. 그 역시 지적장애 2급으로 기로 씨와 특수반 동창이랍니다. 야, 물 묻어있잖아. 네. CCTV에 모습이 찍힌 그때가 범행 직후라 옷이 물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폭행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기로 씨가 다시 폭행을 해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묶고 하천 산책로로 데려갔고 혼만 내려고 하천 얕은 물에서 손이 묶인 기로 씨의 다리를 잡아당겨 물에 빠뜨렸다는데요. 하지만 기로가 화내고 때리는 애였다면 과연 그 15분 넘게 되는 길이를 그냥 묶여지 그냥 가겠냐고. 그 이틀 전에 지 거시다가 그 꼬치밭에 있는 손을 주사가 거기다 넣었어요. 책상에 넣었다가 그날 가지고 갔나. 충분히 뭔가 계획하에 범죄를 저지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모르는지 뭐 계획이라는 그런 자체를 잘 모르니까. 뭐 이거 장애증에 2급 나왔는데 의사소통하고 하긴 해요. 말은 잘. 끈까지 준비한 걸 보면 계획적 살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적장애 2급인 박 씨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치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기록 씨 왜 살해하셨어요? 계획된 범죄인가요? 계획한 범죄예요? 끈 챙겨가셨잖아요. 박 씨의 거짓말과 자수, 그리고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 과연 이 살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범죄 전문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상체를 물에다 집어넣고 다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최소한 2분 이상은 바둥거렸을 거란 말이에요, 살라고. 그걸 머릿속에만 시뮬레이션해도 엄청나게 잔혹한 상황인데 이걸 뭐 지적장애 2급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고의성이 없다?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해서 공박을 하다 보니까 자수한 거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이거는 일반적인 비장애인이 하는 범행 패턴이란 얘기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계획된 범행이었을까요? 박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왜 그래서? 기로가 말을 안 들어서? 가끔씩 때렸어요. 기로가 사람을 때릴 줄 모르는데 널 왜 때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강에 데려간 건 겁만 주려고 했거든요. 기로가 죽는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끈을 가고 준비를 하기를 가지고 놀다가 그 응급실에 가지고 가고 그런 거지 이제. 회사가 기로가 욕을 해가지고 손을 묶었다고 하는데 욕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건은 발단 거기에요, 거기. 그런데 기로 씨를 오랫동안 지켜본 언어치료 선생님들의 얘긴 전혀 다릅니다. 전혀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근육도 어떻게 써야지 잘 몰라요. 기로야 빵 쳐야 돼. 그러면은 빵.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는 흉내만 내지 이 근력을 어떻게 사용을 잘 모르나요. 그래서 이렇게 확 때리는 것 자체가 아이가 불가능해요. 욕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했었어요. 시뮬레이션으로. 제가 하면은 아무 감정이 없이 그냥 얘기하는 아이지 욕을 할 수 있다? 제가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전혀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박 씨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어떻게 지적장애 2급인 그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박 씨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박 씨의 지적장애 정도가 심해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인 판단입니다. 범행 이후에 자수하면서 범행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요. 범행 장소도 데려가고 어떻게 팔을 묶었는지, 끈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렇다라고 하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정신감정을 신청해서 이 사람의 지적장애 수준, 능력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박 씨의 지적장애 등급은 정확한 걸까요? 전문의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2급이냐 3급이냐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연습이 돼 있던 친구 같아요. 공격적인 거라든지 살인에 관계된 거라든지
박 씨의 지적 장애 정도보다 관심을 둬야 할 것은 그의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부터 폭력 성향이 표출됐을 거라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학교 다닐 때도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농약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크게 이제 가슴앓이를 하면서 보냈고. 4년 전 박 씨가 함께 자살을 하자며 기로 씨에게 부동액을 먹여 사망할 뻔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무렵부터 박 씨는 폭력성과 공격 성향을 키워가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걔네 부모까지도 기로 오빠한테 너 만나지 말라고 할 정도였어요. 부모도. 나 있는 데서 우리 아들한테 기로야 만나지 마 그랬어요. 그렇다면 박 씨의 폭력성은 무엇에서 비롯된 걸까요? 하면서 느낀 게 얘가 깊은 마음의 상처와 병이 이제 우울증으로 온 거죠. 그러면서 혼자 이제 그런 거 하기 너무 힘들고 하니까 자기 결정이 없는 친구를 대상으로 한 게 기로였었어요. 우울감과 분노가 끔찍한 폭력성으로 바뀌면서 박 씨는 자신의 폭력성을 표출할 손쉬운 대상을 찾았고 그 대상이 수동적이고 고분고분한 기로 씨였던 게 아닐까요? 지적장애에게서 가장 크게 두 가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성적인 문제와 어떤 일반 폭력에 관한 문제거든요. 항상 장애 아동들은 바로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기로 씨는 친구 박 씨에게 손을 묶인 채 강둑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로야 잘 걸어. 걸어. 이제 아빠 안 올게. 잘 가. 웃는 모습이 유난히 해맑았던 21살 청년 이기로 씨. 과연 계획적 살인이었는지 우발적 사고였는지는 법이 판단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박 씨의 폭력성이 시작되던 초기 적절한 치료와 도움이 있었다면 기로 씨의 희생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